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2026년도도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원하는 바로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저 원현 선생님이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B 과정 인가된 우리나라 국제학교, 우리나라 인가된 국제학교는 제주국제학교하고 대구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는 제가 빼고요. 인가된 국제학교에서 IB 과정 커리큘럼을 갖고 생계부, 국내 생계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과정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마음을 먹고, 오늘 비디오를 켜서 강의를 녹음을 합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강의 중간중간 빈 시간에 빨리빨리 메시지 위주의 어떤 강의를 전달 드렸는데, 오늘은 좀 시간을 갖고, 그래서 정과정을 지금 IB 커리큘럼을 갖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정과정을 해서 저도 이 러닝타임이 강의 지금 영상이 얼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IB 커리큘럼을 갖고 인가된 학교에서 국내 생기부를 의대 생기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 과정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겨울에 IB 과정과 이제 끝나면 다음에 또 AP 과정을 갖고도 의대 가는 그 생계부 만드는 전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 판단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제가 했던 짤막짤막한 그 어떤 강의를 갖고 이 전체 과정 제가 지도했던 과정들 대학에 보냈던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판단을 잘 내리셔서 의대도 그렇지만 어떻든 모든 우리나라 국내 대학은 생계부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면 절대 인대를 갈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잘 이 겨울에 판단하시고 그걸 적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먼저 강의를 좀 공유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놓은 어떤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제가 우선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IB 과정에서 또 EE 과정에서 그다음에 EE 과정에서 쭉쭉 넘어가는 뭐 TOK 과정으로 가고 그다음에 카스 과정으로 가는 그때 이제 제가 이걸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강의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인과국제학교 IB 커리큘럼을 갖고 국내 의대 생기부를 만드는 전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B 교과가 기본 교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서 TOK 과정을 거쳐서 카스까지 가는 전 과정에 관한 의대 강의입니다.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을 강의에서 드렸죠.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대, 어떤 전공을 세부 전공을 할지를 잡아야 된다. 그게 안 잡아지면 질문도 던질 수도 없고 강의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부에 대한 그래서 먼저 국제학교 과정에서도 IB 커리큘럼 내에서 지금 의대를 갈 때 저는 제가 가리켰던 작업환경의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의 예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제가 말씀을 쭉 드렸죠. 먼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이 내가 내 어떤 니즈가 아니라 타인의 니즈, 그 의료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불표점이나 산업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니즈를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활동이 많은 학생 보다는 이 생계부는 판단 구조 자체가 입학사항관들의 판단 구조 자체가 사고의 깊이가 어떻게 진화하는가를 보여주는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 작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제 학생은 앞으로 지금 생계부가 나오기 전에 IB 과정 교과목하고 먼저 연결을 시킬 텐데 이 학생의 사고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웨어러블에서 의료 데이터에서 의료 AI 모델에서 작업 환경, 작업 조건에서 공공의료나 형평성으로 이제 확장되는 사고는 가질 거예요. 그 사고가 이제 그렇게 가지게 될 거고 이 사고가 어떻게 이제 교과목을 타고 확장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여기서 학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아니라 작업환경의학이라는 학문적 관점을 이 학생이 채워야 하는 그런 과정이 전 과정에 걸쳐서 보여줄 거고요. 이 과정 자체가 IB 교과 구조 속에서, 그다음에 EE 구조 속에서, TOK 구조 속에서, 카스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9학년 사례를 좀 볼게요. 9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9학년 때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국제학교에서 의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제학교에서는 의대에 관련한 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의대를 못 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참 뒤처진 생각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국제학교가 됐던 국제고가 됐던
뭐 해외고가 됐던 일반고가 됐던 먼저 그 학교를 탓하기 전에 그 학교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제학교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유도가 높아요.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뽑아내면 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학교를 선택했던 만큼 이건 입학사항관들이 보죠. 단 입학사항관들은 그렇게 많은 기회 속에서 잘 활용했냐 못 활용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9학년 때는 10학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학생은 9학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명칭을 좀 붙였어요. 너는 데이터를 9학년 때부터 생리학적인 신호로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주제를 한번 보면서 교과하고 연동되는 걸 볼게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반의 심박 활동량 데이터를 갖고 상황별 스트레스나 피로 반응 지표들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우리가 그 학생이 수업이라든가 자습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휴식 시간 중간중간에 이 학생은 단순 값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응 패턴을 해석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와 IB 교과와 연결시키겠어요. 오늘은 IB 과정만 커리큘럼만 갖고 할게요. 다음에 또 찍을 때는 AP 과정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B가 좋아요, AP가 좋아요 이렇게 옛날에 물어보셨죠? 많은 학부모님들이 IB가 됐던 AP가 됐던 건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그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내가 그 자유도를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것들을 밀어붙였는가가 입학사항관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IB 교과를 좀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 바이오 이제 기초 과정에서 자율신경계의 심혈관 반응 기초 이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과 IB 교과가 연결이 되고요. 매스 우리가 수학 구간에서도 기초 통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교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좀 틀리죠. IB라고 해도 어느 나라에 있냐, 또 어느 커리큘럼을 IB에서도 따르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제 ICT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있는 IB 학교를 다닌다면, 이건 지금 제주국제학교도 그렇지만 해외고 학생들도 이건 들으셔야 돼요. 물론 해외고는 생계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가학교가 이제 국내 인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국제학교나 대구국제학교 같이 국내 인가학교는 생계부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 수도 있고. 근데 해외고는 그러면 생계부 대체화식을 통해서 이걸 마련을 해야 돼요. 노직은 똑같습니다. 우선 잘 들으시고 오늘은 인가국제학교 위주의 생계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의문점 있으시는 거는 연락을 주십시오. ICT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도 해외고에는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시각화하든가 로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우선 9학년 때 좀 붙일게요. 자, 평가 포인트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를 단순히 소비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지금 의대 지금 생계부입니다. 데이터를 소비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생리학적 언어로 해석하려는 학습 태도가 여기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생계부를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쭉 과정을 겪어서 어느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사고 구조를 아이한테 키웠냐를 이 다음에 이제 생계부, 지금 강의 후반에 말미에 국내 생계부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표현됐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제가 학생한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아직 9학년이니까 어리죠. 중3입니다, 아직.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 깨달음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정도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을 하고 저랑 하면 이 학생의 답변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실제 또 우리 학생 답변을 제가 복기해서 좀 말씀드리면 피로와 회복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활동 조건에 따라, 자, 뭐가 들어가죠? 이 아이가 뭐라고 답했다고요? 상황과 환경과 활동 조건에 따라 9학년이 중3짜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처음으로 데이터의 언어로 확인했다 등등의 답변을 저한테 합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이 지금 9학년 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데이터를 생리학적 신호로 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그걸 갖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갖고 있었던 우리 제자아이가 10학년 때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10학년 때서부터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학년부터는 개인차와 정밀의학과, 조건의학이 뭔지를 사고적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계신 게 많이 이렇게 실제 제가 그 말씀을 나눠보면 학부모님들하고 난이도 높고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어느 대회에서
정말 큰 대회에서 1등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 입학사관관들이 그러니까 입학사관관들의 언어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입학사관관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우리가 프로젝트 하다가 학생의 우리 아이의 사고력이 커가는 그 과정에서 난이도 있는 프로젝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는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특히나 증빙처를 잘 받기 힘든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은 뭐 해외고에서 증빙을 받겠지만 그런 것들이 힘든 학생들한테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정확한 증빙을 받는다는 개념이고, 우리가 인가된 학교를 다니고,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인가된 국제학교에서 생계부를 만들 때 이미 인가된 학교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난이도가 높거나 하는 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나의 논리 구조가 어떤 탐구력을 통해서 어떤 이유 설정으로 의사가 되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의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작업환경의학과가 되겠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또한 기저질환이라는 것을 갖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면 내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국제학교면 국제학교, 해외고면 해외고, 일반고면 일반고, 자사고면 자사고의 과목들을 활용해서 나의 논리 구조를 어떤 방향성을 갖고 키워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이제 10학년 때 우리 학생의 방향성을 개인차와 정밀의학 조건의학으로 한번 확장시켜 보겠다. 그렇게 확장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프로젝트 주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활동 수행 시 개인별 회복 시간이나 심박 패턴 차를 한번 분석해 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내가 과기고만 다녀야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영재고를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실험과 연구를 엄청나게 실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학교를 다녀야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의대라고 하는, 의사라고 하는 생각 패턴에 따라서, 나의 목표에 따라서 프로젝트들의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학년마다 우리가 개별 주제를 갖고 어떤 걸 통해서 이런 오브제를 내가 할 테니 이런 오브제를 통해서 생기부라고 하면 세특을 통해서 이런 오브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학사항과한테 어떤 메시지가 서로서 전달되기를 목표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10학년 때 우리 학생을 개인차와 정밀의학, 조건의학으로 과정을 한번 확대해 보자. 왜냐하면 아까 9학년 때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가벼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학생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9학년 때는 아이가 원했던 게 제가 아이가 그렇게 되기 원했던 게 뭐였어요? 데이터를 생리학적 신호로 보기 시작하면 좋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주제를 정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뭘 깨달았냐 물어봤더니 우리 학생이 피로와 회복의 기분의 문제가 아니구나. 상황과 환경과 활동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데이터의 언어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동일 활동 수행 시 개인별 회복, 시간, 심박, 패턴 차이를 분석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의 평균값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가리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이 편차와 회복 곡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걸 갖고 모든 어떤 실험이 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심박 패턴이라든가 개인별 회복 시간의 차이, 이런 패턴의 분석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우리 학생의 지도를 통해서 제가 어떤 수업 시간의 지도를 통해서 연간 IB 교과의 지도를 통해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거는 입학사항관들한테 문서로 제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 평균값 중심이 아니라 변이 편차 회복 곡선, 다른 여러 가지 변수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이 학생이 거기서 연구로서 어떻게 풀고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이 배운 구조적인 논리는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면 환경, 활동 습관 등 조건 변수는 동제를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10학년 때는 완벽하게 통제가 안 돼도 조건 변수에 대한 통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다 다른 패턴에서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 학생의 우리 제자의 어떤 지도 방향을 정했다는 거죠. IB 연계는 그냥 매스, HL, AA,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HL. 그래서 이제 매스는 우리가 어떤 데 사용하냐? 과목이 표준 편차나 변동폭, 상관 비교할 때 매스 과목이 들어가 있죠. 매스 A. 바이오는 이제 HL 과목으로 해서 사전학습, 개체 간 생리 반응 차이 했을 때 바이오 과목을 이제 분석해서 우리가 10학년 과정에서 교과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 이제 심리학을 좀 넣을 수 있는 학교면 심리학은 이제 HL 말고 SL 과목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지각 수행 차이 개념을 접목시켜서 심리학 과목까지 같이 붙여서 한번 교과목과 연결을 해봅니다. 자, 우선 평가 포인트가 뭐냐? 탐색형 관찰에서 벗어나. 단순히 수동적인, 그냥 내가 연구자니까 수동적으로 조건이 딱 갖춰져 있는 그런 탐색형 관찰에서 벗어나서 개별 반응 차이를 해석하는 정밀의학적인 시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서 우선 주저리 입학사항관 앞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생계부라고 하는 또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 생기부 대처 서식이라고 하는 서류를 통해서 먼저 입학사항관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챕터마다 생계부마다 10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올라가는 또 특수하게 아이비라고 하면은 뭐 EE 과정과 그다음 TOK 과정과 카스 과정과 일반 IB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분된 하나의 단락이 돼서 메시지가 돼서 쉽게 입학사관들에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IB라고 하는 교과목 안에서 전반적인 우리가 수행을 다 했을 때 우리가 카스까지 가고 TOK까지 가고 카스까지 갔을 때 그 전체가 향하는 그 정확한 이 아이만의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성이 무엇인가 그걸 또 두 번째 목적성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전반적인 생기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가 학년마다 본인의 교과목들을 IB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커리를 통해서 어떻게 본인이 성장했고 성장을 얻은 본인의 사고 구조가 뭔지를 입학사항관에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차 합격이 되고 2차에는 그걸 갖고 면접을 이제 보면서 확인을 받는 거죠. 이렇게 주제와 단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과 그냥 없이 목적성 없이 그냥 이것을 와 좋은 프로젝트니까 다 해보자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고 결과는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주는 것보다 아이가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논리 구조로 학습이 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학년 때 우리 학생은 탐색형 관찰에서 벗어났습니다. 개별 반응 차이를 해석하는 정밀의학적 시야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우리 학생한테. 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너는 의학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니? 학문도 굉장히 많고, 네가 지금 선택한 게 의학이잖아? 그리고 너는 작업환경의학과가 되게 의사가 되고 싶다고 넌 생각을 했잖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의학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의학은 이 학생이 생각하는 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를 배웠고 깨달았는지를 제가 지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학은 평균값을 해석하는 학문이 아니다. 서로 다른 반응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이해하는 학문임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체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의학은 평균값을 해석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 학생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도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 학생만의 어떤 무언가가 보여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이 반응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과학은 이해했을 때 그것이 평균값을 단순히 해석하는 학문이 아니라 어떻게 데이터의 통계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학생이 10학년 끝날 쯤에 이렇게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1학년으로 올라왔습니다. 더 본격적인 게임이죠. 그래서 학년 올라갈 때마다 다 해야 할 것이 있고 넣어야 될 것이 있고 사고가 확장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짱충 잘라버리고 10학년 때 들어온다던가 잘라버리고 12학년 때 들어온다던가 이러면은 사실은 합격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다 해야 될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해도 지금 붙을까 말까 열심히 정말 해야 되는 게 의대 싸움인데 서울권 의대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모든 조건이 다 맞춰져야 돼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학생을 다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시점에 어떤 마음을 갖고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오냐도 중요해요. 이런 학생과 제 프로그램이 또 만나서 잘 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선생만의 어떤 노하우만 갖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의 똑똑한 천재성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잘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시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오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10학년 때까지 했어요. 11학년 이제 볼게요. 11학년은 이제 바이오를 갖고 HL 과목을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환경을 무슨 작업 환경 모형으로 한번 너가 해석하고 모델로서 이제 분석을 해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11학년 때는 주제를 정하고 학생을 가리킵니다.
자, 연구 질문을 제가 학생한테 좀 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11학년 중반이 되면 본인이 보이니까 제가 연구 주제를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학생이 이제 그것이 재미가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보이니까 직접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그랬더니 교실의 열환기 밀집 조건 변화가 HRV, 피로 회복 지연 패턴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은 무엇일지 궁금해서 한번 이거를 해볼게요. 실제 실험은 정자 진짜 제대로 된 실험은 이 학생은 11학년 초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9학년, 10학년 때 깔아온 베이스 위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생계부를 전체를 다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하나의 뚝심 있게 이 학생이 같이 쌓아온 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옆으로 다시 이제 가지를 쳐야 될 것들은 물론 있죠. 하지만 먼저 메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항상 메인 디쉬가 맛있어야 되지. 메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메인이 되면 옆으로 장가지 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중요한 게 뭐다? 어거지로 그냥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선배가 이거 했더니 대학 갔다 오더라. 야, 너도 이거 해봐라가 아니라. 여기서 또 프로와 삼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진짜 프로는 아이를 분석을 합니다. 이 아이를 제가 그냥 오자마자 넌 이거 해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분석을 해요. 제가 어떤 그 영상을 좀 봤더니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서 세트 주제 안 잡힐 때 하는 방법 뭐 해가지고 스킬을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논문에 들어가서 무슨 쭉 차례대로 무슨 목차를 읽어서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는 뭐 대학을 간다 한들 그렇게 의미가 전 없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서 그 다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의사제도 말씀드리고 서울권 그냥 일반 의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으로 의사의 어떤 증원은 굉장히 많이 증원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지역의사제로 더 늘어날지 공공의대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의사는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의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2040년까지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의사들을 만들어서 의대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약간 성격은 달라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의사제라고 해서 다 공공부문으로 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의료를 받을 때 공공부문도 필요하지만 다 공공부문만 들어가는 거 거기도 가정의학과도 있어야 되고 이비인후과도 있어야 되고 거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지금 하는 게 대학까지 가서 특히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평생을 해야 될 직업인데 그렇게 어떤 조그만 기술 갖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9학년, 10학년 때, 이 학생이 이제 9학년 때 잘 저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10학년 이렇게 가리키다 보니까 이 학생이 더 메인 어떤 테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의 열환기 지필 조건 변화가 HRV 피로회복 지원 패턴에 미치는 생리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해봐. 한번 해보자. 교실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은 실내 작업 환경의 축소 모델이죠. 인도어 워크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프레임을 이제 정했어요. 우리 제자하고 저하고 환경 데이터를 한번 정해보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온도 정했고요. 습도 정했고요. 이산화탄소 정했고요. 환기 주기 정했고요. 소음 정했습니다. 그래. 우선 그거 5가지만 변수만 갖고 한번 해보자. 생체 신호 어떻게 할래? HRV, 회복 시간, 주간 피로도. 그러니까 우선 이 학생이 지금 들어가는 게 이 학생이 조금 다른 항이하고 달랐던 점이 뭐냐. 보통 의대를 간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국제학교 패턴은 문과 패턴이 많아요. 근데 문과 패턴이라고 해도 의대를 못 가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의 의대는 제가 몇 년에 걸쳐서 MMI 면접을 좀 보여드렸을 겁니다. 서울대 뭐 등등해서. 지금의 문과는, 물론 이과적인 성향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의대는 문과적인 성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사는 연구도 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과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최후에는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판단은 수치적인 판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좀 다른 학생들하고 달랐던 본인의 어떤 반짝반짝했던 그 보이지 않았던 달란트는 뭐였냐? 얘는 요거를 주관 피로도는 다 주관적이잖아요. 여기 그 하나가 이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구를 한다 그러면 삼류는 어떻게 하냐? 똑같은 조건하에 똑같은 통제하에 똑같은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입학사관관들이 정말 똑같은 어떤 동점에서 우리가 두 학생을 고를 때 이 학생보다 내가 조금 더 이런 어떤 피로도 같은 건 굉장히 주관적인 집단이잖아요. 피로도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고 조금 더 변수를 갖고 그 변수가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그런데 이걸 갖고 조금 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연구를 더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잠재력 있는 아이를 구한다는 거죠.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능은 주관 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과적인 실험에서는 예전 같으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요소인데 이걸 저는 크나큰 의대 실험에서 정밀의학 실험에서 저는 뭘로 봤냐? 중요한 요소라고 본 겁니다. 주관 피로도, 주관 피로도.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른 그 다른 말의 사람말의 피로도를 본 거죠. 했더니 이 학생이 이 프로젝트를 쫙 적어 진행을 하면서 핵심 해석이 어떻게 되냐? 동일 인물이라도 작업 환경 조건이 바뀌면 생체 반응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학생이 배웠고 깨달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작업 환경, 작업 스케줄, 노출 설계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커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환경의학과에서의 그 우리가 중심점을 가져야 될 건 개인도 물론 문제지만 더 좋은 작업, 환경, 개인의 스케줄, 노출 설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가 돼야 작업환경의학과 의사는 환자만의 어떤 개인적인 것만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그것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도 건강해지려면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볼륨에 다가서야 되기 때문에 작업 환경 스케줄 노출 설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교실을 통제 변이한 이 연구에서 스타디에서 이 학생은 프로젝트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IB 학문을 연구해서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는 HL 과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HL 과정으로 가요. 자율신경계 실험감 부담 해석 이 부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SS 사회과학 과목, 이제 과학으로서 사회적인 걸 분석하는 과목이죠. ESS 과목은 실내 환경 노출학 관점을 접목시킵니다. 그다음 매스는 HL 과목으로 가죠. 그래서 HIV 패턴 분석 분포를 비교해요. 교과목 안에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제학교를 다녀서 의대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이거는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단, 국제학교라고 하는 많이 뭔가를 정말 제대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볼륨 있는 학교에 다니면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의대나 국내 서울대나 경영학과를 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볼륨이 크니까 최대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커지고 범주가 커지면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학생이라서 의대를 못 가고 여기서 내가 실험할 수 있는 패턴이 안 되기 때문에 의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신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라 9학년 때부터 그 시스템을 잘 타서 구조 안에서 생기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노하우와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의대를 못 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이 학생한테 11학년이 딱 끝났을 때 이 연구를 통해서 뭐를 또 깨달았나를 제가 이제 물어봐요. 이제 좀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우리 생기부에서. 왜 이 연구가, 네가 한 그 연구가 교실을 통제해가지고 너가 했던 그 연구가 작업환경의학과로 연결되었냐? 이 연구가 작업환경의학과의 의미가 뭐냐? 너 생각하는. 이게 물어봐요. 근데 이 학생이 여기서 깨달은 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로와 수행 저하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작업 환경이 만들어낸 생리적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실험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뭐라고요? 피로와 수행 저하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작업 환경이 만들어낸 생리적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실험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IB 과정은 IB 우리가 커리큘럼 안에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에세이가 나오죠. 이의가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우리가 TOK가 나오죠. 뭐 카스는 그 다음에 한다고 해도 활동이니까 IB가 정말로 볼륨이 커요. 제가 예전에 뭐 IB가 낫냐, AP가 낫냐 그랬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볼륨이 큰 거를 다 활용할 수 있으면 IB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근데 그만큼 볼륨이 큰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IB가 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얘네들은 이스펜티브 SB 그 E 구조하고 그다음에 TOK 구조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AP 과정도 12학년 가면 캡스톤도 하고요. 10학년 가면은 세미나, AP 세미나 같은 것도 하죠. 크게 뭐 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쓰는 것이 조금 더 잘 발달되어 있는 건 아이비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쓴다는 건 사고력이고 그 쓰는 그 사고력의 부분에서 의대 MMI 면접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이비 쪽에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내가 엔진을 더 강한 엔진과 심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뭐 저런 조그만 차보다 내가 슈퍼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에서 똑같은 출발 선상에 또 달려요. 일반 심장을 엔진을 갖고 있는 차가 아무리 페달을 많이 밟아봐야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공기 저항 마찰과 내가 연료까지도 최대한 짜내고 정말로 내가 멈추지 않고 악조건에서 열심히 가서 이만큼 갔다고 하면 슈퍼카는 내가 갈 수 있는 역량이 용량이 많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 안에. 근데 입학사항관들은 여기서 이제 입학사항관들이 보는 관점이 이런 거예요. 두 가지의 선상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 자동차가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간 과정, 슈퍼카가 저기까지 넘어간 과정까지는 보지 못해요. 그 똑같다고 얘기 생각하지 않아요. 과정과 슈퍼카가 저기까지 간 과정을 일반화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사관이 보는 게 뭐냐? 슈퍼카니까 당연히 멀리 갔지. 슈퍼카라서 저기까지 멀리 빠르게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조건 안에서 이만큼의 엔진과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해서 이만큼 활용을 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일반적 엔진을 갖고 있는 차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슈퍼카의 반은 못 갔다고 쳐요. 하지만 여기서 얘가 그 악조건을 뚫고 간 그 의미가 무언가를 봐서 이렇게 보면 용량이 많지만 제대로 가지 못하면 떨어뜨리고 용량이 작지만 제대로 갔다고 하면 얘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비유입니다. 입학사관관이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갔다 그러면 용량과 엔진의 거리가 더 많고 특히나 아이비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비를 가리키는 게 더 섬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E가 그 다음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E를 한번 보시면 AI 데이터를 공공의료 형평성 관점에서 재해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써야죠. 여기가 이번에 깊게 넣을 포인트가 뭐냐. 자, 이제 제가 같이 보면서 자, 이제 요거 여러분들 이거 저랑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돼요. 제가 조금 실제 학생이 쓴 것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스펜디브 에세이를 쓸 때 가장 기본으로는 우선 처음부터 막 쓰지 않죠. 우선 좀 잡아야죠. 하나씩 그 패턴을 질문을 제가 해요.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IB 과정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야, 교실의 환기 원료의 조건이 서로 다른 두 학생 집단에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가장 이제 기본이 비교죠. 웨어러블 기반 피로 위험 AI 예측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성능과 편향은 어떻게 달라지겠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질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문에서. 질문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이상한 거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건 대학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맡겨서 서류를 해주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겠으나 국내 대학은 서류를 해준다고만 하면 그건 대학을 떨어뜨리겠다는 거고 제대로 이걸 아는 선생들은 서류를 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가리키겠다고 해요. 이 가리키는 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여해서 가리킵니다. 깊게 관여해서 가리켜요. 서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게. 근데 그렇게 제대로 가리키는 선생을 만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제 어떻게 하냐. 아,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쭉 이제 피로와 웨어러블 AI 환경에서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를 쭉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피로는 우리가 쭉 그 프로젝트, 메인 프로젝트 한 게 있잖아요. 피로는 신체, 정신, 건강 문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이 학생이 이미 IB라고 하는 교과목을 통해서 그런 본인의 목표, 연구 결과가 있는 핵심적인 사고가 크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와 AI 모델은 이러한 위험을 객관적으로 모니터하는 고구로 제시되지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에세이도 익스펜디블 에세이 쓸 때 조금씩 사고력이 더 커나가는 거죠. 이게 IB 장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AP도 키스톤도 있고 AP 세미나도 있고 하지만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성능 차이는 거의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에세이만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9학년, 10학년, 11학년 때부터 조금씩 키워놨던 그 연구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갖고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쭉 써요. 쓴 걸 갖고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럼 저는 이거를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학생이 이제 이스펜드 에세이를 어떻게 썼는지. 작업 필요는 학생과 근로자 집단 전반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위험한 요인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이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처음의 생각을 딱 여기서 이제 얘기했죠. 최근 웨어러블, 주관적이라는 거, 작업 필요는. 최근 웨어러블 기기와 AI 기반 건강 예측 모델은 이러한 위험을 관찰하고 정량화하는 유명한 도구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이 산출하는 수치화된 지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거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근데 이 학생이 제시하는 거, 우리 제시잖아. 그러나 많은 모델이 비교적 양호하거나 통제된 환경에서 개발 검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알고리즘 위험 정보가 보다 연약한 환경에서 생활학습하는 개인에게까지 동일하게 신뢰가 될 수 있는가는 질문이 제기된다. 익스펜디브 에세이 잘 쓰는 방법, 본인이 했던 그냥 가요 학원 가요. 이제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에세이 학원에 가면 뭐 할까? 이제 아이하고 많이 대화하고 질문하죠.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국내 대학 올 때, 의대 올 때 빠진 게. 그동안 내가 뚝심을 갖고 9학년 때부터 딱 로드맵을 갖고 10학년, 12학년까지 뭐 IB, AP면 AP, 뭐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니는 그 집단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선을 어떻게 다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한, 내가 목적의식을 갖고 한 나의 활동 프로젝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차피 의대 갈 거니까 그거를 갖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스탠프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주제를 매번 정하고 새로운 주제를 정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프로와 삼류가 나눠지는 게 프로는 연관성을 갖고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특히 국내 대학은 연관성을 갖고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처음에 갖고 들어가요. 물론 중간중간 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하긴 하지만 그 근본 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국내 대학이 특히 국내 의대가 어떤 관점에서 아이들을 뽑는 거를 알고 있고 그 가장 핵심은 그 아이의 사고의 구조를 본다는 걸 알고 있죠. 어떻게 사고가 구조되고 변하기 시작하고 그 수많은 의대라고 하는 각자 다른 명칭 안에서도 분류 안에서도 이 아이가 정한 그 핵심 연구의 프로젝트의 구조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변하는가를 봐요. 그거를 그냥 어떤 무슨 뭐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 기록으로 어떻게 훈련되어 왔는가를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세이를 우리가 할 때 에세이 학원에 가서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얘는 익스펜디브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구조가 머릿속에 확장이 된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래서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학습하는 개인에게까지 동일하게 신뢰될 수 있는지가 질문이라고 하는 9학년 꼬맹이 와서 중3 때 와가지고 조금씩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커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에세이를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TOK까지 간다. 물론 TOK는 거기에 철학적인 게 붙긴 하지만 확장되지만 간다는 거예요. 본 연구는 교실을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실내 작업 환경의 축소 모형으로 해석한다. 다수의 청소년은 밀집된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학습 활동을 수행하며 본인 얘기를 진실하게 하잖아요. 이 에세이에서. 환기 온열 조건은 하루 시간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CO2 농도 증가, 환기 부족, 온도 상승은 피로와 생리적 부담을 심화시키고 인지 수행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실은 자식인지 노동 환경과 유사한 노출 조건을 공유하며 한 환경에서 학습된 의료 AI 모델이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신뢰 가능한지 검증하기에 적절한 분석 맥락을 제공한다. 한번 쭉 보자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위에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단환기 온열 조건의 교실 환경에서 노출된 두 학생 집단에 AI 기반 피로 위험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그 성능과 편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구한다. 연구의 목적은 비교적 양호한 환경에서 학습된 알고리즘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서 또 신뢰 가능한 의학적 의사결정 보도적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거는요. 제가 이건 진짜 100%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이 아이가 구조를 생각해서 이걸 이제 시작해서 쓰기, 물론 지도는 받죠.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지도는 받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지금 뭐 11학년 정도 중반 후반에 이렇게까지 지금 쭉 가잖아요. 이거는 어떤 학원에서도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이 아이 거기 때문에. 어떤 학원에서도 이런 어떤 오질러티가 어떤 정확한 퀄러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이, 이 훈련의 기록이. 연구 가설은 불리한 환경에서 모델의 민감도와 보정 성능이 저하되며 그 결과 해당 집단의 피로 위험이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 작업, 공공의 의료 영역에서도 AI 도입의 안정성 및 형평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HIV 심박동 활동량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반영하는 생리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이 다수 보고되었으며 평균값 중심 분석의 한계와 개인차에 대한 정밀의학적 해석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웨어러블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연구는 잠재력은 보이지만 상당 모델이 동질적이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단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정밀의학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로 지금 사고가 확장되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게 똑같은 어떤 환경이 똑같은 집단에 다 적용될 수 있지 않다는 걸 의사는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의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의대를 가기 위한 입시 훈련이에요. 이 정도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진짜 우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보면 뭐 그러냐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의사와 의대를 가기 위한 과정의 훈련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가 되고 진짜 의료 행위는 의대에 가서 배워서 의사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의대에서는 이런 우리가 자양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의 달란트가 있냐 없냐를 봐요. 그거를 서류도 보고 면접으로 봅니다. MMR 면접으로. 일반화 가능성에 의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환경 노출 관련 연구는 환기 부족, 고온 밀집 환경이 피로와 생리적 부담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보여주며 알고리즘 편향 연구는 더 나은 환경을 기준으로 학습된 AI가 취약 집단에서 성능 조화를 보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모델을 서로 다른 환경 간에 비교 적용한 연구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공백이 존재한다. 문제점 또 제기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학생은 우리가 뭐다? 질문 던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나오죠. 두 교실 환경을 비교하는 준실험적 설계를 채택했다. 동일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룹 A 환기와 온열 조건이 양호한 교실, 그룹 B CO2 농도와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실에 배치했다. 연구 윤리는 제가 얘기했죠. 그 윤리에 대한 얘기가 없냐? 있냐? 그냥 연구만을 위해서 하는 아이냐? 의사는 윤리 얘기 나와야 됩니다. 이거 다 워딩으로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 자, 이게 앞으로 생계부로 어떻게 나오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연구 윤리는 동의 절차 익명화, 데이터 보안을 준수하여 확보하였다. 이거 문장 하나 얻고 있고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학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이거 하나 가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되시죠? 아니요. 이거 하나 있고 없고가 이게 사고가 되냐 안 되냐가 의대에서 합격하냐 아냐고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환경 지표는 온도, 습도, CO2 환기 주기, 생리 지표는 HIV 심박수, 주관적 지표도도 피로도도 주관적 피로도도 설문을 함께 수집하였다. 피로위험 AI 모델 그룹 A는 데이터만 학습되었으며 HIV 활동 기반 특징을 활용하여 회귀 및 트리 기반 모델이 적용되었다. 성능평가는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ROC, AUC 보정 지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동일모델 그룹 B의 교차, 적용하여 환경 조건에 따른 성능 변화와 오분리 양상을 비교하였다. 소변, 수, 센서, 정밀도, 관찰, 기간 등의 한계는 연구에서 범위 내에서 명확히 인지되었다. 연구 결과 두 집단의 환경 조건 차이는 분명하게 관찰되었으며 그룹 B에서 CO2 온도가 더 높은 패턴을 보였다. 그룹 A에서 모델이 높은 민감도와 안정적 보정 가능성을 보이며 일관적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그룹 B에 적용했을 때 민감도 저하와 프레스 네티브 증가가 나타났고 일부 생리적 부감이 높은 상태가 저위험부 분류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연구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는 단순한 수치 변동이 아니라 작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환경 조건에 따라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모델 형태를 제시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환경 조건에 따라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모델 형태를.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MMI 면접에서 재신문 면접이 나오면 이 연구 프로젝트한 경험을 갖고 본인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생기부인지 써서 탑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얘기할 겁니다. 재신문에 녹여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거예요. 이러한 결과는 모델의 성능과 편향이 환경 간에 유리하게 달라지며 해당 알고리즘을 환경적으로 중립적 지식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집단의 위험이 오히려 과소평가가 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가장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 가장 덜 신뢰로운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항상 연구는 우리가 그 약자들, 의료학자들, 뭐 이런 연구보다 항상 표변화가 돼 있는 더 많은 숫자의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항상 맞지는 않다는 거를 이 학생은 이 연구를 통해서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반짝반짝한 부분이죠. 본 연구는 수치적 정확성이 곧 보존적 진리를 보장한다는 전제를 넘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과학을 연구할 때 수치적 정확성은 보존적 진리, 보편적 진리다. 근데 이걸 한번 깨보자고요. 전제를 넘어 더 의료학자들, 더 소수, 더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환경적 요건을 나는 작업환경의학과가 돼서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작업환경의학과 의사는 학생이 생각하는 작업환경이라는 의학과 의학은 환자만 잘 고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잘 고치고 잘 치료하고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우리가 그 환자의 상태에 맞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고리즘 산출물이 환경 집단 경계, 노출 조건에 의해 형성된 맥락 의존적 지식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은 의료 AI를 기술적 도구로만 이해하는 시각을 넘어 공공의료 작업 환경 형평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 과정은 미래의 의사로서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알고리즘이 만들어가는 조건과 전제를 질문하는 태도가 책임 있는 의학적 판단의 출발점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과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은 아주 익힙도 말하면 그렇지만 대학에서 좋아할 그런 익스펜디블 에세이가 됐네요. 그리고 연구도 잘했네요, 우리 학생이. 자, 그렇습니다. 이걸로 또 끝나냐? 아이비는 할 얘기가 많죠. 제가 오늘 이게 정말 수업이, 제 강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해보죠. 하는 김에. TOK의 문제입니다. TOK가. TOK는 이거보다 조금 더 철학적이고, 이런 질문들을 함의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TOK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왜 서울대학교에서 TOK를 좋아하는지는 제가 이거 좀 하고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이제 이걸 갖고 한 4개에서 5개의 질문을 한번 우리 학생한테 던져보라고 TOK를 쓸 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이제 던진 게 첫 번째 질문은 환경 의존적 지식을 갖고 한번 써보겠다. 질문 어떻게 던졌냐? 의료 AI가 산출한 위원 정보는 학습 집단과 사용자 집단의 환경 조건이 다를 때에도 어느 정도까지 신뢰 가능한 지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조금 더 깊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철학적인 질문들과 이런 의료 철학적인 질문들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들이 되죠. TOK를 쓸 때. 두 번째 질문, 평균값 의학 vs 개인 환경 의학 그랬습니다. 모델이 집단 평균 성능 중심으로 평가될 때 개인과 환경 취약 집단에 따른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 사라지게 되는가?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죠. 좀 더 심화시키면서 정말 이 분야가 궁금한 메인 어떤 테마 주제로 가는 학생한테 TUK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써진다면 좀 이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숫자는 언제 지식이 되는가? AI가 산출한 숫자 예측은 어떤 조건에서야 비로소 맥락 없는 계산이 아니라 의학적 지식이 되는가. 조금씩 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격가지는 메인 테마 갖고 가면서 조금씩 그때마다 치면 되고요. 상황에 맞게 또 그때의 테마에 맞게 또 그때의 구조에 맞게 치면 되고요. 가리키다가 이 학생이 이런 구조가 좀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럼 조금 물기를 터서 장가지를 치면 되는 거고요. 큰 테마는 한두 가지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돼요. 뭘 많이 하면 좋은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이 정도의 어떤 그 스펙이 있는데 왜 카이스트에 못 가냐? 특기자 전용으로. 이게 아주 엄청 드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전화하시면 설명드릴 수 있지만 어떻든 말씀을 드리면 이만한 스펙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이만한 스펙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를 심도 있게 대학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깊게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쪼개서 여러 가지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얇게 가는 것도 물론 방법이지만 생계부 대처식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메인 테마 하나는 깊게 갖고 가는 거죠. 근데 깊은 게 내용이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주를 줄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구라고 하면 이 질문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조금씩 질문들이 달라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답변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활동의 다양성과
메인 테마를 진득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성을 제가 놓고 말하면 막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진득하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거를 조금씩 더 정교하게 다듬고 깎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체능 입시, 뭐 음대나 이런 걸 이제 또 보내시는 둘째나 뭐 이렇게 뭐 있으신 학부모님들 보시면 한 곡을 굉장히 하나를 아주 본인의 것으로 연말해서 가서 실기를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난이도와 그 어떤 심도, 그 다음에 그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이 연구들이 프로젝트들이 다 대학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정성은 지식의 일부인가? 이건 약간 좀 그래서 좀 좀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AI에서 형평성, 환경 포함성은 단순한 윤리 문제인가? 아니면 그 결과가 지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인가? 뭐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조금 달라지죠? 마지막 이제 저한테 질문을 갖고 온 게 취약한 집단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지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작업 환경의학은 앞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야 되고, 각계각쪽의 요소에서 이 작업 환경의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많이 변화가 됨으로써 더 보편적이고 저변적인 영향을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사제를 학생을 가리키게 되면, 아직 지역의사제가 지금 실행된 게 아니라 이제 요번 연도와 다음 연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의사제 학생이 저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역의사제 하겠다는 학생은 없습니다. 다 일반 의사 하려고 그러지. 좋습니다. 지역의사제가 되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카테고리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의 특성을 갖고 어떤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조건을 갖고 변이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의학 레파토리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던지는 질문에 따라서 또 제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많이 많습니다. 의학 레파토리는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했네요. 네, TOK까지 했습니다. 카스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카스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그 강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 오늘의 메인 나왔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좋은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하버드, 뭐 예일대, 뭐 프린스턴, 뭐 코넬, 뭐 굉장히 많죠. 그런 대학을 보내는 학부모님들 또 그런 컨설턴트들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거기서 그런 대학을 하버드나 이런 대학을 나온 선생님들한테 배워야겠죠. 근데 국내 대학이 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학에서도 의대를 올 때 국제학교니까 대학을 못 간다가 아니라 거기서 메인 테마를 잡아서 최대한 그 용량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 노하우로 아이를 가르쳤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왔죠. 그래서 이제 뭐 이스펜드 베세라든가 TOK까지 쓸 수 있는 서사 구조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한계이기 때문에 글쓰기예요. 물론 글쓰기도 계속 지도를 합니다. 티키타카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가 결국은 뭘로 모아지냐? 결국은 한국의 생기부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 생계부를 한국의 구조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지도할 때부터 잘 뭘 봤냐. 지금 이런 과정을 쫙 겪었죠. 아이비라고 하는 그 커리큘럼 안에서. 근데 저는 그것도 보지만 마지막에 생계부로서 최종 어떻게 이게 나올 건가를 미리 머릿속에 구조를 정해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기 때문에 최종본은 아니고 그 최종본 가기 전에 거를 좀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요. 이걸 통해서. 이런 구조로서 생계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 입시는 이렇게 하는 게 외국 입시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입시 한 걸 갖고 100% 한국 입시에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생명과학 부분. 자, 바이오, 이걸 H 과목을 세부 능력 특기사항 평가로 썼다. 그러면 이제 한국식으로 바꿔서. 근데 결국 아이가 한 내용이 거기 들어가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넣는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웨어러블 기반 심박 HIV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로 스트레스 반응을 생리학적 신호로 해석하는 탐구를 수행하며 단순 수치 비교가 아닌 자율신경계 부담, 회복 시간, 환경 조건 간의 상관 구조를 파악하라는 분석 관점을 보였다. 무슨 관점이요? 분석 관점. 이 워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재시문 면접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동일 활동에서도 개인별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평균값 중식 해석을 넘어서 개체간 변이와 조건 의학적 해석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정밀의학 사고로 확정하는 과정이 관찰되었다.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워딩을 보고 판단해요. 그리고 그래? 뭐 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적은 어떻게 받았지? ACL 과목은 뭐고? SL 과목은 뭐고? 뭐를 골랐지? 이게 조합이 되나? 성적은 어떻게 나왔지? 얘가 갖고 있는 E나 TOK는 뭐지? 쭉 뽑아서 보는 겁니다. 11학년 AI 프로젝트에서는 현실을 실내 작업 환경의 축소 모델로 설정하고 온열 환기 CO2, 밀집 변화에 따른 HIV 회복 지연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동일 학생이라도 환경 조건에 따라 생체 반응이 달라할 수 있음을 검증하며 필요가 개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 환경과 노출 설계에 결과할 수 있음을 스스로 뭐라고요? 요거죠. 도출하였다.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이렇게. 근데 그대로 나오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갖고 생기부를 써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한테 내가 한 메인이 이런 워딩이 전달돼야 되고 그것이 생계부안에 기록이 돼야겠죠. 왜? 그 훈련의 과정을 훈련한 거니까. 실험 과정에서도 생체 지표를 수식치가 아니라 의학적 의미 단위로 해석하라는 태도가 돋보였으며 너무 막 이렇게 미사여구를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는 탐구 전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학습 태도를 보여줬다. 뭐를 잘했고 뭘 잘했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구조에서는 강하게 어프로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니까 SLM 한번 50개를 내죠. 우리는 한국은 생계부 하나로 딱 판단이 돼요. 의대는 9학년 때부터 로드맵을 세워서 10학년 때, 9학년 때 로드맵 안 세우면 10학년 들어가서 헤매기 시작한다니까? 그럼 그때 헤매는 생계부와 9학년 때부터 로드맵 세워서 10학년 때부터 가서 달리는 생계부는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잡고 갈 건 잡고 가야 되고, 그게 제가 선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동양은, 우리 한국의 생계부는 자랑을 하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겸손함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배일 수 있게 향기가 나게 그렇게 생계부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국내 입시 구조를 잘 모르는 선생님들은 생계부를 우리가 원하는 입학사항관들이 기준에서 우리가 과하지 않게 중요한 정보 워딩들이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게 쓰는 기술이나 스킬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처음부터 프로젝트 단계서부터 로드맵 단계서부터 그렇게 할 것을 머릿속에 놓고 시작하는 선생님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기획부터 하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이거 이렇게 해서 생계부가 한국식으로 이렇게 나오겠다는 게 벌써 기획이 되고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수정은 되겠지만 큰 틀은 그렇다는 겁니다. 수학 볼까요? 매스. 세부 능력 특기사항, HIV 심박 활동량 데이터의 변동성과 분포 패턴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표준 편차 분산, 상관관계 회복 곡선 비교 등 통계적 도구를 능동적으로 적용하였다. 중요한 게 뭘까요? 단어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맞춰보세요.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다 능동적으로 적용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아이가 한 그 과정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었는데 생계부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용하였다. 단순 평균 비교를 넘어 편차 변이 구조가 의미하는 생리학적 차이를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였으며 데이터의 한계와 오차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잡힌 분석 태도를 보였다. 특히 동일 집단 내에서 환경 조건과 회복 패턴의 상관성을 탐색해서 이런 부분이 변주가 가는 거예요. 아, 수학을 갖고 어떻게 할까? 수학 과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9학년 때부터 제대로 된 커리큘럼으로 들어와서 배우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해요. 이거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수학적 모델링은 결과를 단순화하려는 도구이자 동시에 해석의 전제 조건을 드러내는 과정임을 별거 아닌 문구 같죠? 있어야 됩니다. 인식하였다. 확률 통계 개념을 실제 탐구 데이터로 적용하면서 수학적 계산이 목적이 아니라 현상 이해를 위한 분석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체득하였다. 목적이 아니라 의사는 현상을 먼저 이해해야 되죠. 현상 이해를 위한 언어가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정보
컴퓨터, 과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음. 자, 어떻게 이제 또 갔나 볼게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 자, 웨어러블 데이터 기반 필요 위험 예측 모델을 구현하여 AI 모델의 성능을 단순 정확도 지표로 평가하기보다 훈련 집단 환경 조건 표본 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서 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보였다. 그룹 A에서는 환기 온열 조건 양호 집단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그룹 B에서는 취약 집단에 교차 적용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교차 적용. 근데 IB 과정, IB 과정을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교차 분석에 능하죠. 비교 분석에 능합니다. 그 시험도 그렇고 민감도 저하미 펄스 네거티브 증가 현상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단순 오류가 아닌 환경 의존적 편향으로 해석하였다. 요거는 지금 최종에는 이렇게 영어를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최종본을 제가 못 보여드립니다. 최종본까지는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은 조금씩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모델이 가진 기술적 성과보다 누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델인가? 아, 누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왜? 니즈가 어떻게 나왔다고? 나한테 나왔다고? 아니, 환자들. 더 필요한 의료 영역을 어떻게 예측하겠냐? 질문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AI 도구가 아닌 해석가, 책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결과 해석 과정에서도 이 단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리, 공공의료적 관점을 결합하여 데이터 분석과 사회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 여기에요. 이것만 읽어도 이미 서울대학교 등등 재시문 면접, MMI 면접 재시문에 녹여서 말할 수 있는 답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보여요. 이걸 통해서 면접을 보면 이 학생은 면접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제대로 아이를 정말 붙이고 싶은 강사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면접도 같이 가르칩니다. 면접이라고 해봤자 유형이 다 있거든요. 편입 선생님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의대 편입하는 의대 면접 편입 있잖아요. 거기도 유형이 쫙 나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의대 면접은 유형이 있어요. 문제는 다 다른데 그거에 유형도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 프로젝트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는 걸 미리 내가 생각하고 우리 학생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과제, 생기부 과제가 끝나면 그걸 갖고 면접에 적용시켜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류를 만들어주냐, 못 만들어주냐, 옛날 한참 또 저한테 그런 질문이 왔었어요. 서류를 만들어주고 못 만들어주냐면 정말 이거는 하수고요. 중요한 거는요, 서류를 만들어 가면서 애를 지도해서 이 백색의 백지의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의대에 갈 수 있는 그 에너지 동력으로 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막 그렇게 엄청 무슨 막 이렇게 과잉해서 그렸어도 안 되고 엄청 부족하게 그려서도 안 돼요. 딱 하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문가는 적절하게 그 타임에 그걸 해낼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거죠. 성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ESS 환경 시스템, 이걸 갖고 이제 과목을 갖고 IB 과목 중에서, 커리 중에서 세부 능력 평가를 우리 국내 생기부로 옮기면 고실 환경 변이를 단순 배경 요인이나 노출 환경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온열 스트레스 환기 주기 CO2 축적이 인체 생리 반응과 학습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며 교실을 학습 공간이 아닌 실내 작업 환경의 한 유형으로 해석한다. 이거가 별거 아니에요 보여도 이거를 정말 의미 있게 한 아이한테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연구 같잖아요. 뭐 실험실에서 무슨 뭐 미생물 갖고 연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입학사항과는 이게 더 의미 있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환경이 개인 수행과 필요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탓이 아니라 환경 조건의 문제를 전환하여 사고하였고 환경 취약 집단이 더 큰 생리적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성찰하였다. 환경 변이를 통해 기록 비교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탐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결과를 사회 공공적 관점에서 확장을 해석한 성숙한 성찰력을 보여주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지금 이 생계부 세특 내용이 여러분들 설득이 되는지를 보세요. 자, 심리, 에세이 과목을 하나 들었죠. 동일한 생리 신호라도 지각된 피로, 스트레스 체험이 계획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심리적 반응과 생리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피로를 의지 부정이나 동기 저하로 단순화하지 않고 조건, 환경, 노출 구조가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탐구 과정에서도 도출하였다.
자기 보고식 피로도 측정의 한계를 스스로 언급하며 측정 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고민하는 연구자적 태도를 보였고 결과 해석 과정에서도 타당성을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고 한계를 함께 서술하는 제가 이제 딱 저번에 강의 하나 나온 게 우리가 EBM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과를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과신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공공의료 쪽으로 가면 그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응급실 얘기 들었잖아요. 인원은 부족하다, 의사는 당연하다. 의사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기계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그걸 전제하고 그 조건에서 정말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이 결정 내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고력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걸 보여준 거죠. EBM적 사고. 해석 과정에서 타당성을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고 한계를 함께 서술하는 균형 감각을 보였다. 이런 단어들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런 게 없으면 만들 때 그것만 단어만 쓴다 워딩만 그렇게 해서 붙으면 제가 이 강의 안 보여드리죠. 맥락 안에서 워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9학년 10학년 때부터 생계부가 준비가 안 됐으면 맥락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맥락이 없는데 그 워딩을 쓰게 되면 그것은 입혀놨는데 자연스러운 옷이 아니라는 거죠. 입학사관은 그런 거 금방 봅니다. 이 애가 스스로 정말 애가 한 것인가 아니면 문장만 갖다 쓴 것인가 아니면 누가 해준 것인가 최소한 누가 해준 거라도 이 아이가 그걸 100% 자기 걸로 받아서 인식하고 있는가 이건 다른 거예요. TOK 세특서술, 지식과 성찰 관점에서 한번 써봤어요. 이게 TOK까지 쓴 건 못 보여드립니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 보여드리면 안 되고. TOK.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 지금 대학간 제자한테 허락을 받고,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겨울에, 학부모님들 한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시기인데, 이게 다 좋다. 옛날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와서 대학만 합격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너가 했던 기록까지 한 작은, 그거 하나 작은 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한번 시기를 놓치면 이거에 대한 판단력을 잘 모르시니 내가 그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제자애한테 허락을 받고 한 부분만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TOK 탐구 과정에서 AI가 산출한 숫자가 언제 지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자연과학적, 인간과학적, 윤리 관점을 종합하여 탐구하였다. 이것도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더 정확하게 썼는데 우선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TOK는 또 민감한 부분이라 동일 모델이 환경 취약 집단에서 위험을 평가, 가소평가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단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성립 조건 문제로 격상시키도록 해석하였다.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식인가가 더 중요하다. 다 그 메인 테마에서 결론은 다 한 곳을 향하고 있다. 메인 테마인데 아무리 각자 이제 이렇게 세부 특기 사항으로 나눠줘도 다른 것들 얘기한다 그럼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깨달은 거는 큰 틀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이런 관점으로 가서 이렇게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르고 매스 다르고 뭐 우리가 물리 다르고 뭐 바이오 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세부적인 과목에 맞게 세특에 맞게 국내 생기부 내용에 맞게 그것이 다변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기준으로 만드는 지식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환경을 기준으로 알고리즘 해석에서 책임감, 형평성, 공공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성숙한 사고를 보였다. 카스는 어떻게 했냐? 기술 접근성 환경 조건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고려하여 보건 정보 제공을 단일 권고안이 아닌 계층화된 예방 개인 모델을 설계하였다. 웨어러블 사용이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취약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구분하여 시작 카스는 활동이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단계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단순 봉사활동이 아니라 환경 조건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공공의료적 관점을 갖추고 활동을 설계하였으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공감 능력과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런 워딩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아, 목이 메네요. 다시. 탐구 전 과정에서 문제를 현상 수준에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하나의 어떤 그냥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그 원인을 의학적인 어떤 목표로 놓고 규명하는 거예요. 환경 조건 구조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높은 수준의 사료고를 보였다. 수치 데이터 AI 관계를 비판 없이 수용하지도 않고 이 결과는
누구에게 적용될 때 의미가 달라지는가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성찰, 지속적으로. 탐구 과정에서 한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기록하였으며 결과를 개인 성취로 해석하지 않고 공공의료, 형평성,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해 사고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학문적 호기심과 성실함, 연구 인류를 건비한 학생으로서 향후 의과학, 공공보건, 작업환경 영역에서 잠재력이 매우 높다. 좀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설명을 드린다고 다 드렸는데도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물론은 보여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대중을 위해서 대중한테 가는 어떤 그런 강의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 제가 가리킨 한 부분 내용을 띄어서 IB 과정 전 과정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4년이구나. 9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간 학생을 예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하고요. 자, 다시.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강의의 소통 경로를 통해서 설명한 만큼은 다 진심을 담아서 진짜 한 걸 갖고 아이가 한 내용에 아래에 허락을 받아서 그 조금 내용을 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들도 물론 있었고, 조금 더 장가지가 들어간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방법들은 이미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 저와 또 부모님, 삼박자가 맞춰서 시간이라고 하는 걸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우선은 지금 그 많은 의학 영역 중에서 요 지금 직업환경과학과라는 의학 부분을 갖고 그 목표 있는 학생의 어떤 훈련 기록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AP, IB 과정을 갖고 설명했으니까 이제 AP 과정의 학교들도 있죠. 국내 인가대학들. AP 과정의 학과들 갖고 뭐 자가 면역 기반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이라든가 뭐 다른 내용이라든가 해서 제가 그중에서 가리켰던 또 실제 정말 해서 결과를 봤던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또 다른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짤막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다가오는 새해 좋은 방법과 좋은 결심과 좋은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원하는 학과 또 원하는 일 다 잘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